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 이 모닝쇼 때부터 그랬지만 파워리장 거기에다가 시간 외에 마이크론의 실적 때문에 다 더블로 한 방씩 맞았더니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이고 네. 어제 그래도 좀 올랐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오늘 시장 빠지네 땡큐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저가 매수라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게 강조분입니다. 강조분.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의 명언. 맞아요. 조정받을 때 분할 네. 매수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 조금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네. 2446 나옵니다. 오늘 장중저가 얼마게요? 네, 2423. 네, 네, 꽤 네. 힘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불안했는데 낙폭을 상당히 줄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저가 679 선이었기 때문에 80선 딱 회복하면서 687 내친 김에 690까지 딱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뭐 트럼프 당선인의 팀이 있잖아요. 인수팀. 네. 그쪽에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세액공제 같은 거 다 없앤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자기 미국 쪽에다가는 또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만든다는 그래요? 내용까지 네. 외신으로 떴더라고요. 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2차 전지 쪽에서는 해소될 만한 그런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고민은 그래도 분명히 있으실 그럼요. 겁니다. 오늘 파란색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 네. 저희한테 고민 토스해 주세요. 네, 서울 전화 02325-8200번 전화 받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보이시죠? 네,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확인해서 오늘 최대한 많은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1부에서 김근우 전문가, 2부에서 이종복 전문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랭킹은 또 김수경 앵커가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키워드 어떤 겁니까? 키워드는 공개해주시죠? 오늘 약간 이렇잖아요. 시장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웃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웃음기를 잃으시면 안 돼요. 힘들 때 네. 낙관적이어야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공개합니다. 웃음입니다. 예, 네. 웃음.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좀 기발한 거를 해왔어요. 기발한 거?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실 만한 소재일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만 아니면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자, 오늘의 질문 보여주세요. 웃음에서 어떻게, 올해를 빛낸 방송인,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웃음을 많이 줬던 방송인을 골라달라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다 친숙한 분들이 있죠. 네. 1위가 압도적일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그건 옛날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또 보니까 네. 아나운서 출신 중에서도 전현무 씨가 또 있네요. 맞네. 네. 아나운서인 걸 잊고 있었어. 맞다. 아나운서 맞죠, 맞죠. 출신이다. 맞다. 뉴스도 하셨던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신동엽 씨, 강호동 씨, 유재수 씨 이게 3대 트로이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전 뭐 나 혼자 산다 많이 보는 편인데. 나 혼자산 재밌죠. 나 네, 혼자 거기에 이제 산다. 박나래 씨도 같이 네. 오늘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혼자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후리후리하는 그런 느낌? 괜히 이제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 좀 하는 거죠. 네. 저 5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여러분들을 호감이 가실까요? 어떤 웃음을 분을 줬던. 통해서 웃음을 가장 많이 지으셨을까? 네, 네.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동엽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진짜 그 각자의 MC들도 영역이 좀 있는데 네. 아주 독보적이라고 좀 그 생각합니다. 고급지지 않은 개그를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네. 그 19금 개그의 달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참 매력적이죠. 네. 건앵커는 어떤 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네. 여기에서 이 시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약간씩 바뀌어가는데 처음엔 네. 유재석 씨가 참 좋다가 유재석 씨. 좋죠. 그러다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좋을 때도 있어서 강호동 씨 이렇게 좀 내가 처졌을 때 특히 네. 이런 장에서 뭔가 힘을 내야 될 때 네. 강호동 씨 이런 강한 드라이브 이런 것도 좋아했었었고요. 힘내라고 팍팍 한번 해주세요. 무릎팍도사처럼. 한번 해주세요. 팍팍 이렇게 힘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5분 나와 계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덜 빛낸, 다 빛냈지만 덜 네. 빛낸 5위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네. 지금 설문조사도 바로 올라가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난 이분이 5위인 것 같아 또는 난 이거 1위인 것 같아 난 이 사람이 좋아 다 좋습니다. 한번 네.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에 오신 분들 좀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아스날 최고님께서 미스터 진단 보고 나 혼산이 국룰이다. 요 코스가 있네. 금요일날 코스가 있으신가 봐요. 저는 그 생각은 못 했었네요. 미스터 진단 끝나고 나 혼산 몇 시예요? 그게 이제 미스터 진단이 끝난 게 딱 이제 맞물려요? 11시, 밤 11시에 딱 끝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재방송되는 거를 한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권 앵커랑 창호 앵커가 진짜 대단합니다. 불금 없이 산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제가 창호학과랑 얘기를 해봤는데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초반에 그 반짝이 옷을 입었을 때의 그 뭐랄까, 이렇게 암담함? 이런 게 있어. 과연 내가 이걸 지금 살릴 안 수 입으면 있을까? 허전하고. 이제는 그쵸, 그 네. 스팽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죠. 동시대 때 완전 다 접수하셨죠, 미스터 진단. 네. 예, 뭐 부끄럽지만 네. 그 시간만큼은 저희들의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보너스 좀 두둑히 주시던가요? 네, 연락 기다립니다. 자. 궁금한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금한데. 조금 주셨는데 좀만 더. 어쨌든 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 시간대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보니까 우리 윤기숙님은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4년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스팽클 2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창호행이랑 끝나고 헬스장 같이 다니심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시군요. 예, 창호 앵커는 일반인이지만 거의 코치급의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벨, 운동과 그렇죠. 다붙인 거의 토마토의 네. 김종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같이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주시면 돼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네. 함께 올려주시고 여기 네. 랭킹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종목 가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일주일에 우리 2번 볼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전문가, 네.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연타를 맞아가지고 바이오 쪽이 심리가 안 좋거든요. 지금 파월회장의 멘트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10만 2천 원이시고 10% 남겨주셨는데 네. 98,100원 정도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 95,400원 8% 넘게 하락했다가 조금은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연초 장중 고가, 그러니까 올해 고가 대비해서는 많이 아쉽죠. 그렇죠. 11월 중순경에 1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글쎄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많이 조절할 것 같아요. 한 2번밖에 안 할 것 같다 내년에. 그렇죠. 이런 매번에서. 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또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 가지가 싫어요님 가격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리가켄 바이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ADC 기준으로 항체약물 접합체에서는 단연 원톱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제 증명이라도 했죠. 다 라이센스 아웃도 진행을 했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나올 2상 3상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리가켄 바이오 정도의 기업에서는 좀 안고 가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과거 리가캠이랑 지금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특히나 이제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제 갖고 있는 퍼포먼스도 시장의 증명을 받고 있는 상태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이 빅파마향이기 때문에 빅파마향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금액에 계약금이랑 마일스톤 포함해서 총 금액 대비하면 10배 정도 멀티플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그 정도 레벨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러면 지금 이 시총폭에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데 당선될 때 우리 시장의 파급력,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살아나나 싶었지만 이제 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또 시장이 한번 무너졌고요. 그리고 오늘자도 보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해줬는데 또 좀 오늘은 FOMC 이후에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금리 앞으로 가이던스가 많이 좀 줄었죠.
그래서 중립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3%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이 좀 소화하는 과정 겪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 바이오였으면은 사실 지금이 조정폭이면서도 또 하나 위기이면서 기회인 이런 지점이 될 건데 리가켄바이오는 저는 큰 지장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10%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더 내려갈 경우에 이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밑에서 한 번 정도 더 사야지라고 형태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평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이야 지금 평단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신청자분 10만 2천 원 정도 매수한 가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년 1월 초가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리가켄바이오 당연히 참여하고요.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나올 만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거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면 11월 말부터 해서 1월 중순까지는 바이오가 거의 대부분 좋아요. 금리랑 상관없이 대부분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가 좀 유난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또 외부 환경에 따른 이슈들이 증시에 좀 악재 아닌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폭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 좋은 종목 잘 보셨고 평단 관리만 밑에서 좀 더 해보자 이 정도 의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병행하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신고가 영역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한 종목이니까 제가 드렸던 조언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거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년 한 1월 중순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12만 원 레벨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단기로 보고 또 단기 수익 정도 관점이시라면은 일부 수익 실어 챙기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끌고 가면은 신고가 영역도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요. 그러게요. 9만 원 아래서는 추가 매수도 오케이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됩니다. 그래서 빅딜 하나 나올지도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1월 달에 이익 실현 하셔도 되고 여유 좀 있으시면 길게 끌고 가도 고점 돌파 충분하다. 수익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시면. 꼭 한번 많이 수익 내셔가지고 자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근데 가져가시려님이 너무 지금 당첨률이 높으셔가지고 저희 PD님하고 친인척 관계 아닌가 그거 연구했어요. 그렇죠? 약간 네. 좀 겹쳐가지고 격일로 약간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됐던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리가켄 바이오 어쨌든 알테오젠하고 비슷하게 ADC 플랫폼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기술력이 확실하면 또 수급이 또 갈 수도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강조분의 대표 종목일 것 같은데. 맞죠? 그럴 수 있겠네요. 맞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까지 네. 또 사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리가켄 바이오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종목 가기 전에 보니까 오늘 1200명 지금 돌파했고요. 와. 자, 그런 가운데 이건창호 미스터 진단, 이건 홀딩스와 저와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없어요? 확실합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우선 알파벳 자체가 틀려요. 지금 맞아요. 근데 그 진짜 400명이었어요. 윤기숙님께서 처음 보실 때 동접자 400명이셨다고. 그렇죠. 네, 우와. 근데 이제 그 텐베거라는 게 됐네요. 4,000명 와, 됐으니까. 성장주다 진짜. 상장하세요. 예, 그 저한테 전혀 그 권한이 없어서.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하는 건 미스터 진단 아니고 랭킹쇼입니다. 자, 랭킹쇼 할 때 랭킹쇼가 가장 사랑스럽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갑니다. 와, 네, 뭐예요? 우리 고조사토루님께서 네. 실리콘투 화장품 수출하는 회사죠. 오. 야, 실리콘투 오늘 날아갑니다.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32,000원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10%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딱 저기 선 걷을 때 사신 거예요. 저런. 근데 그때가 가장 끄트머리였었네요. 그 위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데 떨어진 만큼 빨리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실리콘투 이제 뭐 아무래도 수출도 있고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과는 크게 연계성은 좀 떨어져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가장 핫한 브랜드 조선미녀가 있죠. 제가 요 얘기 왜 드리냐면 실리콘2는 일반 화장품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품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리콘2가 만들어놓은 플랫폼을 미국에 가져가서 그 안에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판매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화장품 역대 최고 수출 들어보셨죠? 올해 계속 갱신 중입니다. 이제 올해가 끝나가긴 하는데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화장품에 지금 트렌드가 있는데 뭐가 트렌드냐면 실리콘2가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트렌드입니다.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요. 다른 말로 하면 중저가 브랜드. 똑같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있는 화장품들은 잘 안 팔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국내 화장품들 수출 역대 최고를 갱신하게 만들었던 미국 수출의 주요 제품들은 다 인디 브랜드고 중저가 브랜드거든요. 대표적인 게 조선미녀고 이게 지금 실리콘2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실리콘2 급락 나오고 나서 여기 부분에서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이건 너무 많이 내려온 거다. 그래서 찬스로 보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좀 드렸고 이게 지금 제자리에 다시 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향을 띠고 있는 또렷한 기업들만 지금 괜찮아요. 내려갔다가 버티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비실비실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중에 대장이 실리콘2예요. 저는 괜찮다고 당연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제가 전략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이게 자리가 홀딩이 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러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 흔히 말해 우리가 변곡하는 구간이 이런 겁니다. 매물 쫙 쌓이면서 가격이 위도 아니고 아래로도 안 가는 그런 구간들. 여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이전 저점 구간대 다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자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밑에도 좀 싸게 담아둘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 정도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비중을 더 실기에는 늦었습니다. 실을 거였으면 내려가서 밑에서 좀 비실비실할 때 좀 비중을 실었어야 되는데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비중 실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올라올 겁니다. 올라왔을 때 이게 지금 평단이 낮은 평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시려거든 한 4만 원 정도에는 단기 차익을 좀 누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부 비중이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이게 위로 쭉쭉쭉 뻗으려면 화장품이 지난 한 4월 정도 섹터 단위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전반적인 약세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가 싸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올라오다가 수급 집중도가 좀 나오는 섹터가 발생할 건데 화장품이 아니고 다른 섹터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수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럼 지수 관련 종목들이 좀 셀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제처럼 대형주들 중에서 화장품은 유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시총은 작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상방으로 센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 챙겨 놓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받는다는 이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좀 다시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종목은 잘 보셨고요. 평단이 좀 아쉽긴 한데 단기 차익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수익보다는 그래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십시오. 추가 매수 타이밍은 조금 지난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셨던 가격까지는 오를 수 있으니까 짧게 먹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실리콘2였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오늘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실리콘2 꼭 좋은 수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가자 하고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자, 네. 좋습니다. 자, 김구루 전문가 2개 종목 정도 좀 봐주셨는데요. 랭킹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까요, 수익? 네, 오늘의 네. 랭킹. 올해 빛나는 방송인은 해서 5개의, 5개래요. 5명의 명 MC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자, 한번 5위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5위는요. 자, 짜잔. 누굴까요? 유일한 홍일점이죠. 네. 홍일점인 박나래 씨가 8.9%. 8.9. 네. 그래도 여기 순위 안에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에서 탑5 안에 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박나래 씨 하면 또 굉장히 요즘 또 결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를 방송에서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창호의 건 안 되나? 야, 그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이거 거의 멀티 유니버스 수준인데. 네, 네, 박나래 씨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온 사람 안 나오면 또 섭섭해서 어떡해.
같아요. 재밌는데. 뭐 어떻게든 나오겠죠. 자, 둘이 산다 이걸로 할 수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창호 앵커가 아까워요 이렇게. 창호행이 아까워요? 창호 앵이 누가요? 아깝다. 네, 게토스 구루님께서. 그렇군요. 예. 창호행 팬이신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깝긴 좀 아깝다, 그쵸? 그런가요? 그런가? 어쨌든 간에 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5위는 박나래 씨였습니다. 8.9%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1시 22분입니다. 자 1시 구간에서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랭킹쇼답게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예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양지수 모두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면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힘내서 회복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당일 누적으로는 실시간 종목들, 어떤 종목들 많이 좋아해보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형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두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4위나 5위 이쯤에서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두 번째로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현재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하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3,000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면서 그래도 53,300원, 400원 이 정도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순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약간 낙폭을 줄여내고 4%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을 이탈하고 17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코스닥에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상장 전에 신약 허가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공모가 13,000원 대비 장중에는 80%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60%대로 장중 고점 대비로는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면 ICTK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종목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요.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이후에 AI에 이어서 양자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P 공용 기업인 미국 램버스의 공식 파트너로 최근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미국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방산 기업의 복제 방지 보안칩 샘플을 공급하면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시대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일에도 급등했었는데 오늘장에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 나타내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SG글로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김동연 테마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정치 테마주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G글로벌은 지난 9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18%대 두 자릿수 상승률 나타내면서 장중에 4,600원까지 기록하고 현재는 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남북 경협주도 오늘장 부각받고 있습니다. 5위에 일신석재 위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추진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장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친분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협주 전반에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신석재 현재는 2%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신원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2%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4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1,6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코데즈 컴바인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현재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1,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4%까지 올라가기도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또 계속해서 순위 확인해 보면요. SOS랩 확인해 볼까요? 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이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 현재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2%대 조정을 받으면서 11,840원, 어제장의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순위권 확인해 보면 오늘 남북 경협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되는 종목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이 바로 1월 20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날짜를 기점으로 종전과 재건 사업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뿐만 아니라 대동기어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동기어 현재 12%대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1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확인해 보면 SY스틸텍도 오늘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6% 가까이 올라가 주면서 9,12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루닛이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루닛이 주요 임원들의 블록딜 여파로 전일에는 10%대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장에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딜 이후에는 창업주와 대표이사가 직접 장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여전히 파란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을 오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3%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로는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73,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확인해보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김동연 테마주와 우원식 테마주 이렇게 두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원식 테마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0%가량 상승하기도 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는 개장 직후에도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다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위권 아래에 위치한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코크로스는 어제 상장하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신약 개발용 AI 플랫폼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온코크로스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벡트도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16일에 상장 첫날을 맞이하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기업으로 강세 흐름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도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빨간불 나타내면서 현재 2%대 강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확인해보면 이제 3빌리언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AI의 대표 종목인 루닛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비슷한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3빌리언도 지난 17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낙폭을 키워내면서 오늘장에 현재 8%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75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가지 종목들 오늘 당일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 많이 지켜보셨는지 한번 확인해봤고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다소 부진한 가운데서도 남북 경협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다소 선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모멘텀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예지 앵커의 선없는 질문 들어갔습니다. 남북 경협 대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 대 경협 이렇게 되겠는데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때문에 남북 경협도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이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했다는 내용도 또 하나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종전 의지도 있지만 미국이 또 러시아가 또 미국 쪽에다가 다시 좀 우리 화해하자, 관계 정상화하자는 내용들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교집합은 다 트럼프네요. 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남북 경협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모멘텀 누가 더 좋냐 이렇다기보다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자, 이런 겁니다. 그 테마라는 거는 실제로 이 큰 돈이 운용이 되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 세력이라고 판단을 하죠. 메이저 자금들이 있는데 이 메이저 자금들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재료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재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크라 재건주는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약 50개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2022년도부터 재건주들이 움직였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서암기계공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크라 재건주 중에 거의 대장급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2022년도 굉장히 좋죠. 10,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 재건은 사실 훨씬 더 가치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0원대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테마주들은 그 논리 구조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돈을 보고 타점을 잡고 트레이딩 정도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옳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는 다른 한편으로는 애매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테마는 똑같지만 종목들은 계속 바뀌어 나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게 우크라 재건주들 보면 히림 같은 종목이 있죠. 지금 또 조용합니다. 그죠? 같은 재건주인데 왜 얘는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진건설 로봇으로 들어가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마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형태로 종목이 또 바뀌어가면서 같은 재료를 받는 종목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다만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색한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논리 구조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례로 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건 앵커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나만 믿고 따라와 시절에 제가 조선주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 추천주가 뭐였냐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주실 때마다 저는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셔라. 눈 감고 가져가셔도 된다. 우리가 4월에 이건 앵커님이랑 저랑 처음 할 때가 4월이었어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게 이런 종목들이 조정 나오면 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프로 트레이더들이 아니잖아요. 뭐 저야 뭐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스몰캡 종목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딩 타점을 잡고 거기서 수익화하고 이런 거를 잘하고 좋아하지만 제가 상담을 드릴 때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술 분석으로 들어가는 매매 테마주들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선주는 저는 아직도 안 끝났다고 봐요. 이런 쪽은 조정이 나오면 또 봐야 되는, 또 담아야 되는 상당히 유사한 애들이 있죠. 지금 똑같이 조선주처럼 실적 되게 좋고 수주 물량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조용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목 상담 저한테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테마주를 고가놀이 할 때 잡아서 좀 고생 중인 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테마주들은 잘 자르는 게 보통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자르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는 웬만하면 손실 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좀 꾸준히 수익화할 수 있는 지점을 전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갭상승 나왔죠. 우리 앵커님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보게 되면은 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재료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장 마감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장 마감 끝나고 시간 후에부터 재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테마는 원래 그래요. 이런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가가면은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것들. 트럼프가 우리 시장 끝나고 얘기했나요? 전혀 아니죠. 이미 한참 전부터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재료화해서 공부하시는 게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기술 분석이 맞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테마 모두 앞으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만 안에 종목들이 계속 변경될 거기 때문에 유효한 타점 잡기가 상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다가 시장이 흔들리니까 내려와 있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차라리 그쪽을 타겟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이고 보다 계절을 잘 지키고 수익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HD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전문가님 제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우주항공으로 보신 건지 아니면 방산 쪽으로 접근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우주항공은 이제 뒤에 붙었죠. 원래는 방산이죠. 주력 매출도 방산이고. 그럼 중심을 방산해 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이제 사이드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시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기둥이 방산 실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옆에 붙는 수많은 재료들, 그리고 좋은 모멘텀들이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남북 경협과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은 이어집니까? 이어진다. 하지만 내부 순환매 때문에 이 종목 선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관련주들은 뭐 타점으로도 매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새어나온 힌트, 조선주 계속 좋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선방산 후우주항공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벌써 테마 가네 했는데 어렵다. 그렇죠. 고세 영역이다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자라고 권해주셨는데 그렇죠. 저희 붕어빵님께서 삼성물산을 딱 매수 누르려고 했는데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겠군요. 그렇죠. 팔랑기신 게 맞나요? 그래도 아니면- 우리 랭킹쇼에서 또 가져가는 정보는 또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붕어빵님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을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좋아요. 이번에는 동양생명, 이게 지금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봤거든요. 네. 장지현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매수가가 6,680원이시고 비중 많지 않으세요. 5%신데 무슨 악재가 있는지 어제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고 투자 주의 경고 떴거든요. 그래서 진단 올려주셨다고 네네. 하셨습니다. 밸류업 동력이 꺾여서 그런 건지 어쨌든 최근에 음봉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까지. M&A 소식도 있죠. 특히 17일 날 13% 급락해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4,600원대가 기록이 되면서 매수가와는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손절을 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밀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게 인수권이 좀 걸려 있긴 한데, 그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 특히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내일 12월 20일자로 리밸런싱이 좀 될 겁니다. 그럼 리밸런싱에는 어떤 금융주가 또 포함이 되는지, 또 포함이 된다라면은 리밸런싱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의도대로 내년도에도 또 다른 편입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 주의 걸려 있는 거는 그 소수 계좌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얼마 없는 거래가 정해진 계좌에서만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나와요, 이런 게.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하는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얘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애기 때문에. 다만 이제 M&A 이슈가 좀 껴있는 게 이거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동양생명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해당 내용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정확히는 아직은 못 본 상태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해소가 되는 어떤 측면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보험, 또 증권, 각종 종목들이 다 조정받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 시점인 만큼 현 정부 입장에서 오랫동안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력도를 잃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보면 상법 개정 토론했죠, 오전에. 민주당이 주최해서. 이 상법 개정의 틀은 뭐냐면 결국엔 주주를 위한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이 관점은 동일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그래서 이게 막 정당이 바뀐다, 여당이 바뀐다 해서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조금 수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미숙한 지점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 동양생명처럼 이제 초저평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 볼 만하죠. 네. 그리고 이 기업을 설마 이거 단타 치러 들어가신 거는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한번 더 삽시다. 지금 구간이면 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거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밸류업 지수가 변경되는 거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전에 이제 거래가 막 붙었던 구간 있잖아요. 이런 레벨까지는 이제 천천히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부 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간 투자가 병행돼야겠죠. 이전처럼 올해 초 같은 경우 보면은 밸류업에 막 비읍점만 붙어도 다 올라가고 이랬던 시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선별화되면서 순환매 돌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이 기간 투자하는 방향으로 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샀던 만큼만 더 사셔가지고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면서 단기 급락을 보셨을까 싶은데 추가로 더 5% 넣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10% 만드셔가지고 네. 단 요거는 호흡을 조금 길게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마음 먹고 한번 지켜보시죠. 네, 동양생명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저희 장지현님께서도 종목 많으세요. 저희 윤기숙님께서 다이소네요. 지연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이소요? 네, 종목 많으신가 봐요, 이것저것.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포트가 늘어나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포트가 이렇게 막 10개, 20개씩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조금 더 힘들죠. 관리 많으면. 힘드니까 네. 이게 좀 더 선택까지 좀 잘 해주시고 사실 빨리빨리 요 진단을 올려주셔야 쳐낼 거는 빨리 쳐내고 간결하게 또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쳐내기 혼자 힘드시면은 상의하시고 쳐내시면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하면 그래 뭐 딴 걸로 그럼 수익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네. 좀 바로 전환하실 수 있게 오늘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님께서 지금 성우하이텍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분 가격이 좀 얼마예요? 안타까운데 8,700원. 근데 비중이 20%시고요. 지금 앞자리가 3번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도 약간 약한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오래 갖고 계셨다고 했는데 지금 차트를 조금만 더 뒤로 봐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돼버리면요. 2023년 또는 2024년 초반 상반기쯤 이때 매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렇게 또 연말이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올해 후반, 이 하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많이 좀 손실이 나고 있네요.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의 드리고 하는 것들, 종목들 보면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죠. 제가 바이오 얘기해도 바이오 종목들 다 거기서 거기고요. 조선주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대장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제가 그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은 돈이 한정돼 있는 시장이에요. 미국처럼 초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한정된 종목들만 올라갈 수 있고요. 한정된 종목들만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있잖아요. 성우하이텍뿐 아니고 거의 모든 개별주가 다 이래요. 주가가. 다 반토막이면 싸게 맞은 겁니다. 막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것도 많고요. 아쉬운 건데 인정해야죠. 뭐 우리 시장에 그런 걸. 그래서 웬만하면은 섹터 단위로 보면 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성우하이텍 하셨다라는 거는 자동차 부품 관심 많으시다라는 건데 차라리 기아라든지 조금 여기서 스몰캡, 그러니까 뭐 미들캡 정도 보겠다 하면은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쪽만 타겟해도 괜찮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더 스몰캡으로 땡겨서 개별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뭐 실적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닌데 주가가 밑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별을 하실 때 특히나 개인 투자자라면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종목, 대장주 그리고 시장에 좀 민감하지 않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이 리스크를 줄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우하이텍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실적 빠진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시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더 먼저 내려갑니다. 우리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1% 빠지면요.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은 한 1.5% 빠지고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한 3%씩 빠집니다. 거의 이제 당연하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오늘만 봐도 어제 그렇게 올라가도 2,400대인데 이제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았던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면 시장이 좀 풀리게 되면 시장에 따라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보통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밸류업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부분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PBR 한 배가 대부분 안 되기 때문이고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기대할 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적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 포함해서 이번에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보면은 11월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0.7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0.5인데 소매 판매에서 제일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건 자동차예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 반례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국내에서 안 팔립니다. 국내 중고차도 지금 덜 팔리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고환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우리 전반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괜찮은 거고, 성모하이텍 같이 이제 벤더들 입장에서도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될 건데, 이게 지금 평단 여기서 잡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만 보고 판단하세요. 거래 실리면서 올라오냐. 이전처럼 이렇게 막 거래가 실리면서 와요. 이제 지속적인 거래가. 하루 터지고 죽고 이게 아니고 쭉쭉쭉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러면 좀 끌고 가세요. 예.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단발성 호재라고 하죠. 요런 겁니다.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여기 동그라미죠. 별표치인데. 이런 방식으로 거래 들어오는 거면은 본절에서 그냥 정리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대장주 위주로 보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창영자님께서 올려주신 성우하이텍. 어쨌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면 힘이 단단하니까 8,7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관점이지만, 하지만 거래량이 잘 안 실린다. 이제 네. 그랬을 때는 매수가까지 왔을 때 우선 정리하시고 조금 더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보자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근우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주일에 2번 볼 수 있는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랭킹을 지금 계속 고르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우승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고, 네. 올해를 빛낸 방송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위는 박나래 씨. 박나래 씨. 4위 공개. 자, 그럼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위 공개해주세요. 아, 이분이시죠. 강호동 씨. 네, 강호동 씨. 와, 옛날에 진짜 어마어마했죠. 저희 홍대에서 막 고깃집도 하시고. 아, 그랬어요? 네,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시구나. 한참 전성기 때. 요즘 조금 덜 보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케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움직이셔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스타일 자체는 여전히 또 에너지가 좀 넘치시고 노련미까지 이제 갖추지 않으셨을까. 배울 게 참 많은, 같은 진행자로서 참 배울 게 많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 요즘에 좀 조용하시네요. 근데 네. 강호동 씨도 진짜 옛날 네. 천하장사 막 이렇게 했었을 때는 막 많이 몸이 빠졌죠. 막 이런데 지금은 이제 단단하게 아주 이제 슬림해지셨더라고요. 슬림까지요? 아, 그렇습니다. 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근데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봤었을 때랑 네. 실제로 그 연예인을 아. 봤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그 MBC 한번 놀러 실물 갔었다가 봤군요. 예, 무한도전 때문에 한번 가봤다가 아하. 뚱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날씨네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뵈면 좀 상당히 날씬하지 않으실까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컴백하고 나서 네. 제가 필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보고 컴백하고 나서 얼굴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서 그건 네, 좀 얼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얼굴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요.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또 다이어트는 하지만 안 했습니다. 굳건히 그냥.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빨리 날 소개해달라. 8분 이상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어요. 계십니다. 네. 자, 실전 매매 투자의 길 초고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많이 안녕 기다리셨어요? 못하네요. 안녕 못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네. 이종복 전문가께도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한 해를 빛낸 연예인 중에서 1, 2, 3위가 남았는데 우리 토마토에서는 우리 이종복 전문가가 1위고 여기에서 누가 1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낸 겁니까? 수경이가 냈네요. 김수경 앵커가요. 네. 아니 그래 첫 번째 그냥 기본 문제 내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맞춰보시죠. 이거야 당연히 당연히.
유재석이죠. 아, 유재석. 토마토의 유재석은 누구죠? 아, 그러면은 전문가님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재석이 과연, 유재석 씨가 몇 퍼센트로 1위일까요? 퍼센트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렵게 그걸 어떻게 맞춰요? 질문하시는데? 지금 강호동하고 박나래가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는데. 아, 그래요? 그거 조금밖에 근데 안 이것도 왔어요. 특징이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내가 유재석을 찍은 이유는 빛낸 방송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낸 방송인. 아. 무슨 의미가 있죠? 전현무는 네. 전현무는 본인이 사장님 그 당나귀 그거 들어가고 전현무는 틀면 케이블에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네. 신동엽은 미운 오리 새끼하고 불후의 명곡 그다음에 이번에 현역가와 많이 보시네요. 많이 보시네. 그거 들어가죠. 네. 근데 유재석은 내가 봤을 때는 유퀴즈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아마 저기일 거예요. 유퀴즈하고 원래 유재석이 유퀴즈하고 네. 그 틈만 나면밖에 내가 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런닝맨도 오히려 하죠. 방송은 엄청 제일 보시는데. 적게 하는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유퀴즈의 이미지 때문에 나는 그 빛낸 방송인에는 아. 유재석이라고 찍은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랬군요. 이 되게 이게 빛낸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통해서 유재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 참고로 2등이 전현무일 것 같으네 그러면. 2등이 2등까지. 전현무. 그다음에 3등이 신동엽. 근데 신동엽이 좀 아쉬울 수도 있긴 있지만은 네. 그 프로그램이 네.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거하고 그게 딱 불후의 명곡. 잘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능으로. 그렇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방송 평론가 같으셨어요. 지금 방금 굉장히 많이 보신다. 방송 되게 잘 지금 보시나 봐요. 네. 제가 전문가님께 1, 2, 3위를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1위만 맞춰달라고 했는데 1위 신동엽, 1위 유재석, 2위 전현무, 3위 신동엽 씨 이렇게 딱 정해주셨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어떤 거요? 전문가님 멘트 하시는 동안에 네. 저희가 투표 받고 있잖아요. 그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네, 말씀하시죠. 네, 잠깐만요. 네. 근데 차이는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비등비등 할 거다. 퍼센트까지 거의 맞추시려고 하네요, 지금. 저희 진짜 근데 비등비등해요. 지금 저희 투표 받아본 걸로는 전현무 씨가 36%, 네. 유재석 씨가 지금 전문가님 멘트 하시면서 바뀌었어요. 37. 37로. 그렇군요. 비등비등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의 말이 맞는지 1, 2, 3위 이렇게 딱 공개가 돼 있고요. 3위부터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씩 맞춰가겠죠?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종목진을 하나 해볼까요? 좋습니다. 전문가님하고. 예. 네, 한번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네. 고고의 세상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9,700원. 근래에 사신 게 아닐까 싶고 그렇군요. 비중은 10%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다가 낙폭 많이 줄이네요. 네, 5% 개파락 출발했다가 0.5% 마이너스권 9,280원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종목도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어요. 보면은 66%. 그렇군요. 네, 연고점 대비 조정이 깊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가격 메리트를 보고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어느 정도 상승 포텐셜 남아있는 종목인지 좀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SP소프트가 어쨌든 여러분 소프트자 들어간 주식이 내년에는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나도 이거 개인적으로 요새 몇 번 봤던 주식인데 생각보다 좀 가벼워가지고 그죠? 거시기 했는데 요새 이 거래량이 좀 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형, 마이크로소프트과 할 거예요. 이거 아마. 근데 이게 스펙 합병으로 들어와 갖고 나는 상대적으로 그런 건 조금 덜 보거든요. 가비야하고 막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고 적자는 낸 적이 없는 회사고요. 내년도의 어떤 전망으로 봤을 때는 연초까지는 그죠? 예, 연초까지는 기대가 좀 되는 주식인데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거는 이 방송 보는 분들은 너무 뭐 강력하게 추종하지는 마시되 공모가 이 시가보다 아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오버행 이슈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보통 신규주 하면은 3개월, 6개월, 1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들어온 거니까 내년 한 2, 3월 달 언저리에서는 좀 경계하시고 그 전에는 뭐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세면은 중기적으로는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살짝 먼저 좀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1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이거 질문하신 분. 요게 만약에 조금 주가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11,000원에서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뭐 할 거 없나? 뭐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 이 거래량 패턴 괜찮다고 했잖아요. 볼 수 있어요. 이 결론은 엄청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1, 2월 달 정도까지 연말 연초 종목 장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매력은 있어 보인다. 기술적으로. 대신 뭐 엄청나게 실적이 좋고 우량한 주식 아니니까 이거 쫓아 들어가서 물리진 마시고요. 뭐 1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세게 가면은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잘 대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슬쩍슬쩍 한번 보셨던 종목인가 봅니다. 눈에 띄셔가지고. 네. 네. SP소프트 괜찮은데요. 그래도 12,000원 이상까지도 조금 더 넓게 보자. 네, 목표가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시나요? 고고의 세상님. 네, 그 정도씩 내고 나오면 되는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를 빛낸 방송인을 지금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께서 1위가 유재석 씨, 그리고 2위가 전현무 씨, 근소한 3위가 차로. 네. 그리고 신동엽 씨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 차이는 얼마 안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에서도 계속 이제 뭐 신동엽 씨 나는 괜찮다, 또 나는 전현무 씨가 괜찮다 등등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이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누가 1, 2, 3위를 떠나서 이 롱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그만큼 네. 이렇게 사람은 다 다르지만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다 각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요. 아. 롱런 합시다, 우리도. 롱런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인생을 이제 살고 나고 보니까 짧고 굵게 사는 거는 체질이 안 맞고 네. 이렇게 가늘고 길게 우리 네. 시청자들과 함께 네. 늙어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종우 전문가님도 롱런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롱런 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네.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 이렇게 선을 또 넘지 말고. 선을 넘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렵다. 뭔가 이렇게 네. 함의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짧은 시간대 또 여쭤보면 또 길어져요. 그러네요. 나중에 네. 미스터진단 때 또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참 보면 잘 질문을 뽑으신 게 네. 보니까 이 투표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난번에도 한번 뽑아서 잘 나오더니 그래요? 이번에도 200 거의 80표까지 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거의 한 1000표 갑시다 우리. 자 이렇게 좋다. 가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완두콩님께서 올려주신 대주 전자재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비중이 크지는 않으세요. 5%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81,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셨을 확률 매우 높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연초 둘 중 하나인데 네. 어쨌든 지금 많이 밀리면서 7만 원, 8만 원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등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들어올 때가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 이제는 고개를 들 때가 됐을까요? 됐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나도 좀 그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진행자한테는 좀 거시기 한데 나중에 유창호 앵커하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제 신의 한 수 좀 했고요.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결이 다르고 급이 다른 깜이라는 얘기 했거든요. 이 대주전자가 바로 그 결이 다르고 급이 다른 깜이 있는 주식이에요. 비중 너무 작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대주전자는 기술적인 특징도 되게 선명하고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대로 움직이는 게 진짜 특징이거든요. 거의 돌 때가 됐는데 이평선이 약간 우리 김봉만 전문가 말대로 찌글찌글해진 기간이 조금 짧은 건 단점이에요.
원래 이평선이라는 건 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식이 잘 움직이다가 이평선들이 어쨌든 여기가 혼조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을 보면은 이평선이 혼조가 되면서 밀려온 지점이 이쪽 어딘가 정도 지금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쪽 어딘가로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기. 근데 기술적으로 여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큰 반등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진짜 큰 돈이 되려면 여길 뚫고 올라가야지 이게 진짜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크게 뚫고 올라갈 명분이 없는 거는 인정. 대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한번 약간 처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좀 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크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 주식은 이 감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쭉 빠지면 어느 정도 올랐고, 쭉 빠지면 어느 정도 올랐고, 쭉 빠졌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를 타이밍에 오잖아요. 이게 바로 급이 다른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을 일반인들이 좀 기술적으로 좋아졌을 때 타이밍을 잡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기술적으로 좋아지려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늘어져서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 그때 추가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한 10만원?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보시고, 그거 이상이 있어야지 원래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대주전자는 10만원에서 11만원보다 밑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현금이 있거나 이걸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거니까. 대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얘가 순식간에 움직이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21선이 밑으로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이 비중 너무 작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런 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진행자는 알겠지만은 지금 정도에 한 2,000명 들어와 있으면 뭐 우리 또 리스크 감수하죠. 다만 감이 다르고 급이 다른 주식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리비리할 수는 있으나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큰 돈 될 수 있는 주식이니 적절한 시점에서 비중을 추가하기를 권장한다. 대신 단기적으로 10만 원에서 11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저항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스터 진단에서처럼 저를 대놓고 이렇게 유창호 앵커 이뻐하듯이 저에 대해서 또 섭섭함을 또 대놓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완두콩님께서 올려주신 대주전자재료, 자 어쨌든 오를 때가 되었고 급이 다른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가져가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섭섭함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바로 해버리니까 커트도 못하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괜찮아요. 저도 포기했어요. 자 어쨌든간 저희는 이종복 전문가님의 어떤 종목을 얘기했을까 모든 걸 캐치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나는 이건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커밍아웃한 건데 그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그런가요? 오해했네. 또 그런가요? 지금 또 찍혔다.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네네. 그 커밍아웃 한 거였어요? 나 이건 좋아한다고 내가 고백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전문가님이 했던 종목 얘기 잘 안 해가지고 섭섭해 하시는 줄 알고 저 싫어하는 아니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 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군요. 감이 있는데 오해하셨다. 그렇구나. 예. 번호는 죄송합니다. 알려드리세요. 예. 번호나. 네. 번호는 좀만 더 있다가.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밀당을 좀 해보면서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S라인님께서 알라뷰 하고 저한테가 아니고 전문가님한테 이승부 전문가님 알라뷰 남겨주셨고.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네, 저 막타님께서는 또 저희가 퀴즈 내드렸잖아요. 백종원 없어요? 하고 질문 주셨네. 백종원은 없어요? 너무 이상한가? 백종원은 없어요? 해봐요. 맛있죠? 백종원은 없어요? 맛있죠? 사장님 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말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잘한다. 괜찮죠? 예. 괜찮죠. 유명한 사람 다 따라해 봅니다. 네, 너는 백종원 씨 있으면 저 백종원 씨 할래요. 네, 그렇군요. 팬입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예.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건 네. 진행자한테. 다른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난리인데 네. 나는 내가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것도 이거 극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군요. 유창호 네. 앵커 전화번호 아세요?
몰라요. 거봐요. 궁금하다. 에이. 그러면 이윤재 앵커 번호는 아세요? 알죠. 자, 여기까지. 자, 좋습니다. 아, 예리했다. 나 예리했다. 맞죠? 잘했어요. 네, 예리했죠. 자, 어쨌든 이게 동그라미가 또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공방전을 펼쳐보면서 네. 벌써 2시 6분. 자, 우리 예지 앵커 만나볼 때가 됐는데요. 더 이상 시간 끌어줄 수가 없어요. 자, 2시 구간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검색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박예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에서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좋아해보셨는지 1시간 누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요새 안 좋은데요. 시청자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빨리 나와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더 텐션 올려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순위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좋아해주고 계시는데요. 1위에 전진건설 로봇부터 SY스틸텍 그리고 대동기업까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현재 27%대 또 강한 움직임 여전히 나타내주면서 고점이 오늘 36,000원이었는데요. 36,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Y스틸텍도 9%대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8.6% 지나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동기업도 두 자릿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5% 가까이 올라주면서 16,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고점이 17,000원 선 부근에서 형성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새롭게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투인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저희 함께 만나봤던 종목이죠. 화장품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7%대 현재 상승하면서 31,7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 저점을 기록하고 최근 반등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점 오늘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순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9위에는 토모큐브가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된 종목인데요. 루닛이나 3빌리언과 함께 의료 AI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이 토모큐브는 지난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던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 30%대 급락했고 또 상장 다음 날에도 저점을 기록하면서 11월 8일에 9,900원 선에서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반등 흐름을 이어오면서 최근에는 우상향 그래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특히 17,100원의 고점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공모가 16,000원을 오늘장에서 회복해내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11%대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확인해보면 인스웨이브 시스템도 순위권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일자리 정책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이 정치인 테마주와 함께 일자리 정책주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AI 일자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기업이고요. 오늘장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일에는 5,000원 선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또 한 번 5,000원 선 도약을 위해서 현재 4,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QSI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 현재 26%대 또 강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9,380원까지 오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사용되는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모듈 분야가 있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무려 99% 세계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스웨덴 기업과 MMIC를 개발 중에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HM파마 순위권에 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약보합 움직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장중에는 강한 움직임 나타내면서 18%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삼양식품이 급등하고 있는데 삼양식품과 함께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삼양식품이 이 중국 공장 증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HM파마는 삼양식품과 함께 제품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하지만 1% 가까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순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치인 테마주에서 김동연 테마주나 우원식 테마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는 오늘장에도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2% 넘게 하락하면서 7,56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종목이 이제는 5,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순위권 확인해 볼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경남스틸도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홍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이죠. 오늘장에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또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이제는 조금 내려가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장에는 또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4%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1시간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줘야 되는지 확인해봤고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진한 시장에 특히 반도체는 마이크론 실적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부진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전문가께 또 반도체 얘기를 또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에 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동반해서 하나하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2차 전지 쪽 하나, 반도체 하나. 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저가에서 어떤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은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핵심만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시크릿 끄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막 저런 거 얘기하고 반도체로 넘어왔네.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가지 않으면 시장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반도체가 훨씬 더 비참했었어요. 지금 화면에 뭐 칩셋 미디어 보이지만 근데 진행자가 질문한 반도체는 전체적인 반도체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구분해서 얘기해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모든 주식은 아니고 요새 계속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부각되는 쪽. 그죠? 뭐 유리기판이든 그다음에 CXL이든 나중에는 삼성 EUV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긴 있겠지만은 EUV 쪽이 조금 더 늦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는 안 가면 우리나라 시장이 죽는 거니까 삼성전자 정도 뭐 지금 가격 나는 매력 있다라고 보고요. 반도체도 전체적인 것보다는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듯이 약간의 조금 더 섹터로 나눠가지고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칩 관련주로 아는 종목들 있잖아요. 칩 관련주가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CXL이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것도 결국은 고용량의 메모리 관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나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봐요. 대신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쪽은 좀 거시기 하고 지금 골골거리는 쪽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지금 2,000명 들어와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지난번 미스터 진단처럼. 대신 뭐 종목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반도체 나는 저가 매수 의견 괜찮다라는 얘기고 대신 소부장이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칩형 관련주 쪽 그쪽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 한 거고 2차 전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무조건 매수죠. 대신 이 얘기를 듣고 질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저렇게 갔듯이 이게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내가 반도체 요새 움직인 주식하고 2차 전지를 비교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는 중간중간에 반등이라도 주면서 밀린 거고요. 반도체는 그냥 노마크로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자라미처럼 움직일 만한 반도체를 찾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시간에 말고 미스터 진단에도 종종 얘기 몇 번 했던 주식 중에 있을 거예요. 세 글자 주식이 이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움직이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2차 전지도 나는 당연히 지금 물을 타는 건 아니고 돈이 있으면 무조건 2차 전지 사야죠. 대신 아까도 내가 마켓텐에서도 얘기했듯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지금 위치는 좀 굵은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거는. 삼성 SDI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이 안 가면 장 죽어요. 근데 연말 연초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의견 2차 전지 매수다. 다만 기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당장 세게는 안 움직여도 한 번 정도 위로 쏘는 거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칩 관련주 쪽이 그 브로드컴에서 그런 기사 나왔듯이 이거를 랭킹쇼에서 얘기하네. 2,500명한테 나는 2차 전지도 어느 시점에서 저렇게 칩 관련주들처럼 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와, 랭킹쇼에서 첫 이 멘트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예지 앵커가 지금은 떠났지만 네. 스튜디오에 떠났지만 또 이렇게 선 없는 질문을 통해서 또 중요한 걸 또 끄집어내고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고맙네요. 네. 자, 반도체는 결국에 지금 여러 가지 볼 게 아닙니다. 칩을 보면 되겠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견을 잘 이어져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를 때는 아니다. 그렇죠. 요거는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지르지 마세요. 자, 타이밍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 주실 때까지 조금 캄다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요거 볼까요? 저희가 2시 넘어서 지금 속보 계속 나오는데 뭐 중요한 게 있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좀 멘트가 나왔네요. 네네네.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수치 거절로 해서 배달을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시장에 크게 영향 없습니다. 이미 오전에 2시에 뭐 발표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때 조금 밀렸었거든요. 감안했던 부분 그 이상까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 일단 큰 영향 없다라는 거 일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바쁘게 움직여 볼까요? 예? 이번에는 행복이 월드님 어서 오십시오. KMW 봐드리겠습니다. 어허. 네, 매수가가 8,440원인 걸로 봐서는 오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거의 그 근처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10% 가지고 계십니다. KMW 볼까요? KMW도 골이 좀 깊죠. 네, 대부분의 요즘 주식들이 뭐 이렇습니다만. 비슷한 차트. 예. 네, 2만 원까지 갔네요. 네, 연초에. 네, 2만 원 딱 찍고 나서는 그 이후로 많이 힘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힘든데 8,300원단에 위치하고 있고 9월 달에는 6,600원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랬군요. 추억의 주식인가요? KMW를 들고 계신데 이 종목도 희망이 있는 건지 버티면 승산이 있습니까? 전문가님? 승산은 있죠. 가격이 뭐 저번 매수 가격 있는데 그게 이제 솔리드나 이거 이범의 끝을 잡고 솔리드. 그죠? 그다음에 코이버 무슨 놈의 뭐 양자인지 내가 가끔 이거 우스갯소리로 얘기. 양자보다는 적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양자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자는 양자고 적자는 적자거든요. 우리나라의 적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요. 자, 뭐 어쨌든 요새 뭐 양자해 갖고 뭐 통신 쪽에서도 뭐 조금씩 움직이고 KMW는 그쪽에서 약간 소외받아서 못 가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있어요. 대신 이 얘기 듣고 또 이거 추정하지 마세요. 저기 초보자분들은 나는 기술적으로 이 정도면은 최소 10,000원에서 그죠? 12,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대신 이거 질문하신 분 꼭 명심. 내년 3월 둘째 주 전에는 뭐 감사 보고서 아니면 뭐 정기주총 이런 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그 따지셔야 돼요. 재무적으로 조금 거시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꼭 보시고요. 대신 이 보다시피 이게 문제는 KMW 보시면은 내년도는 적자가 많이 줄죠. 그리고 후년도에 흑자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내년도만 잘 버티면 후년도가 기대가 될 수는 있어요. 대신 이 얘기 듣고 지금 하지 말고 내년 후년 기대해 보면 무조건 2차 전지가 먼저요. 적통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KMW나 이런 것들도 뭐 내년이나 후년으로 가면서는 지금보다는 아마 좋아질 거예요. 다만 기술적으로 1차적으로는 10,000원에서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만 일단은 봐라.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괜찮은 사인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오늘 저가 베팅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어. 이종복 전문가님의 조언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1,560명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오신 거 맞죠? 400개. 오늘 한 이종복 전문가의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400에서 500명 정도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제 9분 정도 마칠 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장,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을 또 간략하게 그럴까요?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네. 오신 김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피 코스닥 하락은 하지만 그래도 살짝씩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통신도 자꾸 끊기고 3등 발표도 안 됐고 지금 오늘장 전략 질문한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시면은 하방에 대한 맷집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원래 하방에 대한 맷집이 센 거 갖고는 지금 억울한 거고 이제 이걸 쳐올려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죠? 오늘장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이 외국인들의 저 강력한 주식과 선물 매도하는 걸 감안해서는 맷집이 진짜 센 거예요. 지수가 지금 현 시점에는 세게 여러분 1차적으로 고비가 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 봐라 우리나라 맷집 세다. 그죠? 그리고 뭐 내년도 기대가 되는 섹터 업종 정통 적자 정통을 얘기하는 정통 섹터 너무 침체기형 바닥에 있는 거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보라는 얘기 해주면서 뭐 반도체든 우크라이나든 2차 전지든 나는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으면 지금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127에서 여기를 장악해 주게 됐을 때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강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수는 조금 박스권 하단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음을 감안을 해서 지금 바로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잘 버티고 결국은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장 대응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양해 좀 그러네요. 말씀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자, 미국장보다는 한국장이 좋고 그리고 정통형 sek터 내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고 그리고 현재 매수 시기라고 생각은 하는 상황이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이 좀 흔들릴 수 있고 더 나빠지진 않는다. 조금은 네.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국장 탈출하지 말자. 요거죠. 그렇죠. 네. 아우, 깔끔했어요. 자,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이 1, 2, 3위를 말씀하셨으니까 동시에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 명 쭉. 네.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위 공개해 주세요. 합니다. 야, 맞았네. 근데 틀렸잖아요. 왜요?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차이 많이 나는데. 아이, 너무 까다롭게 보지 말고. 뭘 맞잖아요. 와, 차이 많이 나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긴 합니다. 네, 전문가님, 그 유재석 씨가 13년째 일이에요, 지금. 와. 13년째. 진짜 롱런. 우리 이종복 전문가는 몇 년째 1위예요? 본인 입으로 16년이지? 16년? 아, 유재석보다 한 수위. 한수이네.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걸 아이, 여쭤봐요. 아니 이놈은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내년까지 하면 17년이요. 알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 갓 종복님의 매력이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종욱 전문가하고 3년 있어 봤어요. 계속해서 1위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같이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을 내보자는 의미에서 또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인사부터 할까요? 네. 전문가님 우선 맞추셨으니까 인사부터 하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내일 또 두 분의 케미, 세 분의 케미 기대해 볼게요. 창호행이 또 이뻐하신다고. 예, 그리고 알겠어요. 개편이 돼가지고 네.
미스터 진단이 9시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저녁 8시 반부터 30분 땡겨줬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진행을 할 거니까 네. 조금은 빨리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겨졌군요. 네, 좀더 알겠습니다. 당겨졌습니다. 네, 더 좋은데요. 네, 빨리빨리 보고 네. 또 조금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나온 산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